우리 사회 구석구석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엊그제 일요일이 4.16 세월호 참사 9주기였습니다. 그렇죠.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그제 4월 16일만이 아니라 그 전달 뭐 계속 이제 뭐 행사들이 있고요. 네. 전국에서 이제 각지에서 아직도 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이런 시민들이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국적으로 집계는 안 됐지만 곳곳에서 이렇게 한 것들이 이제 SNS에도 올라오고 그런 거 보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이런 행사들을 같이 했었고요. 일요일 날은 오전에는 인천에서 일반인 희생자들 추모식이 네, 있었고, 그쪽에 있죠.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이제 안산에서 이제 그 304분을 기억하는 기억식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종시에서 있었던 행사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예전 정부하고 지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네. 이제 교육부 장관도 안 왔고, 예. 그리고 이제 정부 강요 중에는 이제 해수부 장관이 제일 고위급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온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추모사를 하고 이제 그랬고, 경기도 지사도 이제 부지사가 이제 대신 와서 대독을 했고, 안산시장이 이제 참석을 했고요. 안산시장은 원래 해외 일정에서 출장 나간다 간다고. 그랬다가 김기현 당대표가 오니까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을 했고요. 예. 대통령 별도 메시지도 없었고, 예. 교육부 장관 메시지도 없었고. 예, 교육부에서는 또 공문 내려보내서 거기 막 예전에는 4.16 다 지우라고 그랬죠. 지워버리고 뭐 이렇게 된 거라서 뭐 의도가 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런 의심을 받기 충분하죠. 네. 왜 총리가 대통령이 참석을 못하면 안산으로 오시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예. 세종에서 왜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리고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대통령 메시지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없었어요. 이런 날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로의 메시지 같은 거 좀 내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좀. 자, 그 9년 전 그날 그 바다를 우리가 잊지 않듯이 오늘 4월 16일 날 보여줬던 대한민국의 모습도 아마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산기억식에는 304분의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 저도 봤는데요. 어떤 분들이시죠? 그래서 남녀노소 예. 주로 이제 안산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니까 어린 아이서부터 노인분들까지 이렇게 모이셨고 주로 안산 시민들인데 전국에서 이렇게 또 뜻이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미리 노래 연습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참석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304분의 이름들을 다 팻말에 들고 이렇게 노란 그 팻말들을 들고 이렇게 이제 304분을 기억하자고 하는 저거니까 굉장히 뭉클한 그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라 아니고요. 예. 내가 자발적으로 올라가겠다 정말 시민들이죠. 지원을 받아서 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했더니 그렇게 많이들 오셨어요. 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는 그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304명의 대한민국 그냥 평범한 시민분들이고요. 노란색 종이에 희생되신 분들의 이름을 한 분씩 304명의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합창을 하셨고 이분들이 그리고 단원고 희생자인 이영만 학생의 형 이영수 씨가 편지를 낭송을 했네요. 이전에 이제 기억식 때도 이제 이렇게 편지 낭송이 있었고 이제 생존 학생이 그 전에 좀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형제자매 중에 이제 고 이영만 씨의 이제 형 이영수 씨가 이제 이렇게 낭독을 했는데 담담하게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내려갔거든요. 형의 입장에서 부모가 아니라. 근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함께 울고 뭐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죠. 자, 편지 내용 일부 한번 직접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례적인 일은 사실 언제나 이례적이지 않다는 걸. 너희를 보내고 남은 우리가 해온 건 슬픔을 강요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너희의 죽음만 특별하게 기억하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모든 죽음이 위로받을 일이고 모든 생명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는 걸. 나라는 언제나 사람들의 삶과 안전을 담보로 서 있다는 걸. 그리고 대규모 참사는 그 약속에 뚫린 큰 구멍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걸. 여기에 놀러가서 죽었는데 적당히 해야 되는데 같은 말은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걸. 예. 저 이영수 저기를 알거든요. 그래서 먼저 참사 직후에 이제 이렇게 형제자매들 모임에도 제가 좀 나가고 그래서 이제 만나고 했었어요. 요즘에는 좀 못 만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무대에 서서 저런 편지를 써서 읽는데
고 이영만 학생의 그 어머니 또 아버지 이분들이 좀 바깥으로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진상규명 활동도 하고 삭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고 이영만의 그 어머니 이미경 씨인데 이분은 이제 그 노란 리본 극단 거기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최근에 근데 영화도 또 나왔죠. 그 극단에서 근데 했던 이제 게. 이분이 예. 이제 그 맨 뒤에서 서서 거기에 이제 유가족들 자리가 아니라 맨 뒤에 서서 그걸 들으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수가 어떤 생각인지 그런 걸 여태 이제 못 들었다. 근데 내가 이게 쭉 읽는 걸 보고 형 담담해진 걸 보고 굉장히 좀 그 가슴 아파하면서 또 이제 또 이렇게 우리 애가 컸구나라는 또 이런 것들도 느끼고 이제 그러셨나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꼭 이영만의 그 부모만이 아니라 다른 유가족들도 그런 좀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제 이렇게 이런 참사나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은 너무 아프시고 이제 뭐 이러고 하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이 형제자매들한테는 네가 너무 울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저거니까 니네가 부모님을 챙겨줘야 된다. 그런 이렇게 얘기 많이 하면서 듣겠죠. 자기 슬픔이나 이런 것들은 누르고 살아야 되거든요. 네, 뭐 네.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평소에 굉장히 조용하고 이렇게 이런 저건데 또 이런 편지를 써서 또 무대에서 읽어서 또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이 형제자매들 생존자들 지난번에도 생존자가 생존학생, 썼던 예. 학생이 썼던 예. 책. 지금 운디드 힐러라고 해서 예.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지금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제 힐링하는 예. 이런 모임을 하고 있는 생존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형제자매들도 희생자의 예. 형제자매들도 이런저런 그 그렇죠. 지난 9년의 활동도 삶을 하고. 예.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계신가요? 그 박성호 학생 누나 이제 박예나 예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맨 처음에 이제 같이 가족 협의회에서 같이 활동을 해서기도 했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곽수인 학생 이제 사촌 학생이 있는 강동환 씨 같은 경우도 같이 활동하고 지금 여러 명이 이제 같이 활동하고 그랬는데 이게 부모님들 같이 활동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모임들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생존학생들도 또 저기 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같이 섞이기도 하고 예. 또 근데 또 만나서 또 서로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같으면서도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저희가 이제 4.16 재단에서도 이제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형제자매나 생존학생들 또 이제 저쪽에 이제 제주도 가면 저 화물기사들이 있거든요. 생존 화물기사들. 이분들까지 어떻게 좀 챙겨가면서 좀 보살핌을 좀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제대로 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왜 나라는 뭐 하고 있나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재난천사가 나게 되면 진짜 피해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이게 직접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걸 지켜본 사람들 또 공동체에서 같이 저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형 재난 참사 뭐 작은 재난 참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대형 재난 참사 지금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재난 참사가 너무 많은 나라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제도나 이런 문화나 뭐 여러 가지 좀 바꿔야 될 것도 참 많은데 세월호 참사가 9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이런 것들 제대로 손을 못 보고 있는 상황. 자, 그런데 아까 그 이영수 씨 편지글 낭독하는 와중에도 예. 이 기억식장 밖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모욕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을 그러니까 하는 성능 좋은 그 이분들 예.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성능 좋은 마이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다면서요? 예. 이런 그래서 일이 이제 있었습니까? 그 전에? 그 전에도 있었어요. 계속 있었고요.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화랑유원지 여기에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서는다고 하는데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예, 반대하면서 여기 이제 낙골당이 웬 말이냐? 여기 안산 시민들의 그런 공원인데 낙골당이 웬 말이냐? 이런 게 주로 주장인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순화해서 말하는 거지 그분들이 이제 점점점 극악해져요. 막 욕설까지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욕설도 퍼붓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라서 정말 그분들은 안산 시민들이세요? 그 중에 안산 시민들도 계신 거고요. 예. 근데 또 이제 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이제 소수이지만 아까 같이 성능 좋은 마이크로 하니까 그 기억식장에서도 다들 저 슬픔에 젖어서 같이 울고 하는데도 그런 이렇게 막 욕설을 해대고 그러니까 정말 참기 힘든 이런 상황들이 또 벌어지고 그랬죠. 더군다나 임경빈 학생 어머니 지난주에 모시고 말씀을 나눴는데 시체파리 같은 말을 듣는 건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 된다. 예.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기억식 자리까지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예. 어제 쌍용자동차 노동자분들 이제 회사 이름도 KG 모빌리티인가요? KG 모빌리티로 바뀝니다. 바뀌었어요. 예.
근데 경찰청 앞에 모이셨습니다. 예, 예. 경찰청이 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 아니 이거 이미 대법원 판결 났는데 났죠? 파기환송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파기환송이 대법원에서 올라갔다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예, 고법에 지금 사건이 고법에 있는 거죠. 거고 배당이 됐고 이제 오늘 보니까 6월 달로 이제 그 재판 날짜 잡혔습니다. 아 그럼 그만 취하를 좀 그러니까요. 하시지.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에서 계속 그랬거든요. 이게 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 네. 받아보겠다. 대법원 판결 나왔고 그게 불법 과잉 진압이다라고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요 얘기 노동자들이 잠깐만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아, 예. 쌍용자동차 사태가 있을 때 그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에서 과잉 진압을 했죠. 오징어 게임에서 이정재 씨가 그 트라우마로 도박하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예, 오징어 게임 생각해 보면 그 옆에서 동료들이 막 두드려 맞고 하는 거 보고 과잉 진압을 했는데 경찰이 그 과잉 진압을 하면서 헬리콥터 출동했던 거 무슨 진압 장비 뭐 이런 거를 니들이 돈 내라 하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예, 헬기 그 파손됐고 기증기 뭐. 파손됐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제 진행됐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야 경찰이 그때 했던 게 과잉 진압 불법 진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돈 물어주지 않아도 돼라는 취지로 네. 파기환송을 했어요. 고법에서 다시 판결해라라고. 예, 예. 이 정도 됐으면 그러니까 헬기 파손은 그렇게 해서 파기환송이 됐는데 여기 예. 기중기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노동자들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됐다. 예. 이거 경찰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는데 과도하게 되겠으니까 다시 이거 검토해서 산정해봐라. 판결해라. 경찰 책임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노동자들 책임을 조금 구분해봐라. 너무 네. 노동자들한테 돈 많이 물어내라고 했다. 이전 고등법원 판결이. 예.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이쯤 되면 이쯤 되면 이제 경찰청에서 이거를 취하하면 되는 거거든요. 취하하면 이제 끝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확정이 돼서 이제 가면 되는 건데 네. 이제 이게 이제 이 피해자들 쌍용자동차 이 노동자들은 이게 지금 14년째 이게 이제 재판이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14년. 걔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재판이 너무 오래 가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저거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나오신 조문경 씨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이게 자기가 이제 작년 11월 30일 날 그 대법원 판결 날 때 너무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 조마조마 전까지 결정 날 때까지. 예. 근데 이겼다 그러는데 자기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설명 듣고서야 아 우리가 진짜 이겼구나. 그래서 정말 눈물 나는 거죠. 네. 그런데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그 14년간의 그런 고통이 다시 또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저께 이제 기자회견에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던 거죠. 아, 이 조문경 씨는 어떤 분이냐면 예. 여기 이제 거기서 이제 경찰이 이제 옥상으로 해서 이제 헬기에서도 공격을 하고 또 이제 그 크레인으로 이렇게 기중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 컨테이너 맞습니다. 박스 이렇게 올려갖고 이제 경찰들이 경찰들이 투입했잖아요. 투입했어요. 그때 투입했죠. 거기서 경찰한테 붙잡혀갖고 엄청나게 맞은 겁니다. 심하게 예. 부상을 당할 정도로 맞았는데 이후에 이제 경찰도 끌려가면서도 맞고 근데 이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곧바로 이제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그냥 맞은 게 아니라 컨테이너로 끌려 들어갔어요. 예, 컨테이너를 그때 진압 장면 생각을 해보시면 기중기로 컨테이너를 들어서 예, 쌍용자동차 예. 공장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럼 그 컨테이너에서 경찰들이 나와서 지붕에 있는 예. 분들을 진압을 했어요. 근데 조문경 씨는 그 컨테이너 안으로 경찰들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워낙 부상 정도가 심하니까 이런 경우는 공포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일단 구속이 아니라 치료 먼저 해줘야 되잖아요. 사람 그럼요. 살려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구속됐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저 했고 지난번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복직을 했는데 올해 또 정년을 맞아요. 근데 재판은 안 끝났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좀 제발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14년째 이렇게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죽겠다. 그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 남은 후배들은 나는 이제 정년이 돼서 이제 나가지만 우리 후배들한테도 이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사실 호소를 하면서 경찰청장 면담 요구를 한 거죠. 예, 근데 사실 당시에 이제 진압 당사자였던 청인 경기경찰청 그리고 조현호 전 경기청장 2012년 조현호 전 청장 자서전에 경찰 역량에 눈부신 개가다 예. 이런 자서전을 쓰기도 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분은요. 그 조현호 전 경기경찰청장 이분은
이게 2009년 1월 30일 날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때는 파업하기 전이에요. 네. 근데 파업 여기 자서전에 보면은 이게 자기가 부임하자마자 쌍용 자동차를 진압할 계획을 세우겠다. 그래서 멋있게 진압하겠다고 하는 1년 전부터. 포부를 그러니까 2009년이니까 몇 달 전이죠. 예, 몇 달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그걸 해갖고 자기가 거의 부임하자마자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압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요. 경찰 역량에 눈부신 개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게 경찰들 저기 해가지고 이게 댓글 부대 저기 운영하고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다 이제 예. 경기 경찰청장 물러나고 나서 비리로 이제 수감되기도 했었고 이제 그랬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경찰청장을 하셨어요. 조현호 경기경찰청 끝나고 나서 예. 경찰청장까지 했던 분인데, 자, 이게 근본적으로 국가 손배,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막 이렇게 하고 민간인 사업주도 기업주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거 좀 막아야 된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개정안 추진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지난번 2월 21일 날 통과됐었고 그래서 법사위원회는 좀 올라가 있잖아요. 네. 법사에서 심의가 끝나야 되는 게 60일 안에 끝나야 되니까 이게 4월 22일자로 끝나게 됩니다. 예. 그럼 다시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제 되돌려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체위에서 국회 본회의에다 지키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다음 주 화요일 25일 날 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 결정할 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위해서 노란봉투법 퀴즈 대회 예.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예, 노란 봉투를 열어라 퀴즈쇼. 한국 최초의 그런 노동 노동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제작비가 좀 부족해 갖고 이거 좀 어디 가면 정보를 찾아볼 수 노란 봉투를 있습니까? 열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제작비 후원 좀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 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